저 같은 경우는 첫 사업이 잘 안 되는 까닭에 그런 돈을 다 날리고 2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없을 때, 그때 퇴사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하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타장 김한균의 TPA 클럽입니다. 지난번 자청님의 인터뷰를 나가고 나서 많은 문의를 회사를 통해서도 받고 DM을 통해서도 받고 바쁜 한 3, 4일을 보낸 것 같아요. 일일이 답변도 해드리고 또 실제로 뵌 분도 있고요. 그 사이에 먼저 이번 TPA 클럽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또 젊은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후반까지도 창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아무래도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사회 초년생 분들이 해주신 질문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고 창업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바로 최대한 빨리 창업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창업을 한 케이스지만 저라면 어떻게 할지 또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각 장단점들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 만약에 20대로 돌아가신다면은 취업을 하시고 나서 창업을 준비하실 건지 아니면 바로 창업을 하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힘든 시기를 또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라면 다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회사 생활도 저도 한 2년 정도 해봤고 이런 사회 생활을 좀 해봤다 보니까 직장에서 배웠던 것들이 창업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좀 질문을 또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회사 생활을 할 때와 제가 창업을 해서 겪었던 것들은 결은 비슷하지만 제가 해야 되는 대처 상황들은 완전 다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야 됐고 일일이 제가 다 직접 해야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차이점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의 창업해서 대박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어떤 전문성보다는 속도, 그 타이밍의 운과 실행력 이런 것들이 더 그 성공을 좌지우지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도전을 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했었을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아무런 경험 없이 나는 창업이란 걸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마 분명히 실패를 할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다 포기하는 경우들도 보이는데 계속 도전할 거라고 약속하고 이걸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수많은 실패들이 반복이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창업을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경험 없이 시작을 한다면 실패에 강해져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에 강해졌을 때 가장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실패를 하는 게 매번 무언가를 배우는 어떤 계기가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실패하지는 마세요.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실패를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꼭 창업을 먼저 해야지만 그런 실패를 맛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충분히 많은 실패들을 맛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또 배우면서 그 회사에도 도움도 되고 나에게 도움도 되는 그런 과정들을 잘 밟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내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창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패에 강해지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실패를 당연히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실패를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또 실패가 익숙해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패를 잘 했으면 좋겠고 실패를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실패를 통해서 무조건 무언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그냥 그 과정이고 시행착오일 것 같아요. 저랑 지금 이런 걸 만들고 있는 우리 PD님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도 제가 큰 넘어가면 안 되는 선만 쳐주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패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PD님 감 잡고 뭔가 실패 여기서 다 해보고 나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방법이 맞아요. 누군가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거나 정말 그 일이 제대로 잘 되려면 실패를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이거는 지금 대표님 채널을 구독하시는 정말 많은 젊은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바로 창업을 할 경우에 자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창업이라고 했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 자금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 무작정 창업 전선으로 뛰어드신 분들은 자본금 없이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만들었지만 첫 사업이 잘 안 되는 까닭에 그런 돈을 다 날리고 2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에너지는 뭐였냐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두 가지가 사람에 대한 비용과 어떤 고정비에 대한 비용일 것 같아요. 고정비 안에는 내가 정말 좋은 사무실을 구하고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월세부터 전기료부터 각종 관리비들, 그것들이 아마 초기 시작하자마자부터 매출을 따라가지는 못할 거라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던가, 사무실도 굳이 구하지 않고 집에서 시작을 한다던가, 그런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자본금 없이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면은 투자를 받기 굉장히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뭐 정부 지원 자금도 있고, 그리고 엔젤 투자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도 자본이라는 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저희가 오프라인에 어떤 거점을 두고 건물에, 부동산에 보증금을 가지고 비싼 월세를 내면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창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실제로 뭐 미국의 10대 어떤 재벌 기업들은 전부 다 IT 기업이고 무형 자산의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제조업이라는 영역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창업을 딱 하면서 난 이런 걸 제조할 거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아이디어를 실현함에 있어서 이 전자를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18세에서 28세, 저한테 제조에 관련한 무언가를 물어보신 분들보다는 어떤 IT에 관한, 서비스에 관한 생각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한 일을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거의 안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투자를 받는다면 가장 좋은 건 여건이 된다면 가족한테 투자를 받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돈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편일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해줄 거고 투자를 하고 이 돈의 유무를 떠나서. 근데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주변에 돈을 꾼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실패했을 때 버티기가 생각보다 또 쉽지 않아요. 부모님의 돈에는 이자가 없지만 외부의 돈에는 어느 정도 내가 책임을 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게라도 부모님께 한번 도움을 드려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잘 됐을 땐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은 자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이럴 때부터 우리 삶의 첫 투자자는 부모님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산적인 어떤 투자 활동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님이 섭섭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직장 생활을 먼저 하고 창업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꼭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는 루틴이라는 게 생겨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근데 창업을 하면은 그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좀 더 자유가 생기니까. 근데 생각보다 더 빨리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을 해야 되는 게 사장일 수 있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루틴을 꼭 지켰으면 좋겠고 일을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시간 관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부서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에 잘 적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하고 내 기질이 내가 혼자서 이렇게 무언가 해내는 그런 플레이어일지언정 일이라는 게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건 내가 하되 내가 좀 못하는 거는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걸 분담하고 배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사 생활을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건데 내가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를 설득을 해서 내가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다 하다가 언제쯤 나는 창업을 할까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을 내가 회사의 목표도 달성하고 나의 목표도 달성하고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할 일이 없을 때, 지금부터는 내가 나에게 리스크를 주면서 조금 더 나를 챌린지하고 싶을 때, 그때 퇴사를 하면 좋겠어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하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35에서 한 40 요 정도 사이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에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정화됐을 때에 그냥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두 경우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정감을 깬다는 그 용기가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장밋빛만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많고, 잘 안 됐을 경우에 후 감당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은 하지만 정말 그 그릇을 깨는 것 자체는 정말 용기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생활과 취업을 충분히 한 후에 창업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성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 창업에 굉장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닌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닐 때 안 해본 것들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문성은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창업을 한다면 몰라서 용감할 것 같아요. 고민 없이 무언가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지만, 그 실패의 쓴맛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멘탈적인 거, 그리고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회복 탄력성이 갖춰진 상태에서 창업을 결심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룬 PD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군대는 안 가는 조건에 취업을 없이 창업을 할 거냐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오히려 군대를 가는 게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조직 생활이나 그런 단체 활동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군대를 갔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계급에 맞춰서 그 어떤 역할들을 분명히 처음으로 부여를 받았고, 어떤 나이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롤 역할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뭐 OJT라고 하는 것들도 배우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소셜한 사람이 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그 안에 요즘에 뭐 넷플릭스 여기 DP 나가는 거 보이시죠? 예, 안 좋은 이런 사례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밝은 부분들을 본다면 그 안에서의 어떤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군대에서 조금 더 전문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취업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이유는 저한테 있어요. 직접 경험해서 무언가 일을 배우는 게 더 빠른 저한테는 창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뒤지고 볶고 차지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되게 많이 겪는 편인데, 회사 생활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질 거란 착각도 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 전문성이라는 것도 그 시대에 맞는 게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게 있어요. 어떤 전문성을 가져서 나는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정말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라면 바로 창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은 이 본질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함께하는 이 소셜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개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취업 후 창업을 할 건지 바로 창업을 할 건지 본인의 성향에 맞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쩌면 취업 후 창업, 그리고 취업 안 하고 창업,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하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거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늘 고민을 하는데, 회사는 돈을 벌어야 회사예요. 김한균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김한균이라는 개인으로도 돈을 벌 줄 알아야 되고,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필요한 어떤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해봅니다. 조직에서도 어떤 사회 구성원에서도 그러지 못했는데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먼저 나 스스로도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만든 그 회사도 돈을 벌 줄 아는 회사를 만드는 거가 첫 번째로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은 회사를 만들고 뭔가 좋은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하더라도 결국에 돈이라는 수단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본질은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취업도 해보고 또 창업도 해보고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제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함으로써 돈을 벌 수도 있고,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꼭 취업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돈을 버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명심해야 될 두 가지는요, 취업 후 창업을 하든 그 다음에 그냥 창업을 하든 본질적인 거는 저희가 어떤 소셜에 대한 것과 이 돈에 대한 개념들 절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정보, 어떤 그 시대를 반영한 트렌드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배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DM으로 주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런 의견들이 오히려 저 역시도 배우는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빠르게 찍을 수 있도록 댓글이나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장 김한균의 TPA 클럽 생각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